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훈의 파워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유재인 상임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진천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이제 국방부가 이제 진천에 미군 산악훈련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이 밝혀지면서 진천군 주민들이 반발이 아주 심한데요. 조성 예정지가 어디고 또 사업 준공 예정은 언제로 돼 있습니까? 지난 2월 13일 그 지역의 모일간지에 그러니까 국방부가 진천 지역 일원에 그 미군 산악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진천 군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군 그 훈련장 조성 예정 부지는 그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약 130만 평방미터, 한 40만 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도 그 조성 예정지 예에는 그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언제 준공하게 될지는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방부로부터 그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그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2013년인가요? 그때 그 한전에서 그 고압선이 이제 지나가는 철탑을 백곡면인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가 그때도 진천 국민들이 되게 반발해서 이게 백지화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쪽 백곡면이나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좀 그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그 한전에서 그 765kV 그 신중부 변전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예정 부지가 4군데로 이렇게 공시가 됐었는데요.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일원하고 경기도 안성, 또 청주시 청원, 그다음에 천안시 병천이 4군데 지역이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백곡면민들 또 더 나아가서 진천 군민이 똘똘 뭉쳐서 그 저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뭐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 충분히 저는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어쨌든 진천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오셨잖아요. 왜 반대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훈련장 예정 부지는 그 진천군 내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청정 지역입니다. 진천군에서도 이런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개발을 좀 미루어오고 그 생거진천의 청정 이미지를 지켜온 지역이거든요. 또 이 일대는 그 국가 사적지인 김유신 장군의 생가터와 김유신 장군 태실, 또 동양 최대의 목조 건물인 그 보탑사가 있고요. 또 말레산 생태공원 등 각종 문화재와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곡호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연중 찾아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그 백곡호 수상 레저 시설이라든가 둘레길과 연계한 그 백곡호 개발로 연간 그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한데요. 더불어 그 백곡저수지 주변에는 그 천연기념물 454호인 그 미호종계도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보호해야 될 그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또 이제 훈련장 인근 그 지역에는 그 4개 마을 약 1,700여 명의 그 주민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그 천주교 종교시설은 수녀원도 있고, 또 배치 성지라고 성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훈련장이 들어설 경우는 그 주민 생활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 장애도 초래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곳에 또다시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은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생존권 침해는 물론이고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모두가 그럼요. 저도 뭐 보탑사를 봄 되면 꼭 가거든요. 정말로 좋은 관광지인데 그곳에 이제 주변에 훈련장이 들어서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고 이제 진천군에는 지금 훈련 예정 부지가 말고 사석이라든가 초평에 오래전부터 이제 군부대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군부대로 인해서 상당히 그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또다시 그 훈련장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의 개발 제한이라든가 그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미 주한미군 산악훈련장 예정지로 확정된 게 2015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꽤 됐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미 후보지도 실사했고 또 작년 11월에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위탁 협약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뭐 후보지로 선정됐고 실사도 했고 이미 보상을 위한 협약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방부에서 하는 정책이 뭐 비대비라는 상황 명목하에 그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공청회 같은 것도 없었고요. 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이 적합한 후보 지역이라고 선정을 했다고 했지만은 아직 토지 수용도 되지 않고 그런 적이기 때문에 다만 인전 농어촌 공사하고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업무 협약을 맺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진천 군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진천군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막아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뭐 실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 주민들은 물론이고 진천군도 군청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진천군에서도 전혀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어촌 공사를 제가 진천지사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천지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오늘 인전 그 반대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나서요, 농어촌공사 진천지부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진천음성 지사장과 진천 지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왜 농어촌공사에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농어촌공사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이렇게 말을 많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왜 악역을 하느냐. 네, 악역을 맡아서 하느냐. 그래서 거세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상부에서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자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의 지부의 존재 이유가 진천군 농민들과 진천 주민과 함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어떠한 업무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고요. 저희도 그 거부 입장을 문서로 공식화해달라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문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그 공기업이라는 데가 그런 문서화를 하면은 아예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2월 28일까지 뭐 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네, 노영원의 파워인터뷰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유재윤 상임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좀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진천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진천군의 입장이라는 게 불보듯 뻔한 건데 진천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좀 어쨌든 행정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요. 어쨌든 간에 진천군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 인지한 후에도 저희가 이제 국방 각종 루트를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고 향후 계획이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알라고 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사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천군의 입장도 진천 군민의 입장과 똑같이 이 훈련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진천군 의회에서도 어제 그저께 성명서를 냈습니다. 반대 성명서를 내고 3월 2일 날 진천군의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갖고 국방부나 농어촌공사에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군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가 기밀이다. 국방상 이건 알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주민 설명회도 없으니까 일방 통보식으로 막 결정을 해서 막 가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진천군에 대해서는 또 진천 주민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그 이해 당사자인 그 진천군과 진천 구민들에게 그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었고 단순히 그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미실 행정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해 당사자인 진천 군민들은 그것을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아마 3월 중에 진천군의 아마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뭐 필요하다면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어차피 진천군에서 업무 협의는 도대체 국방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는 들어볼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에 응할지 말지도 이제 추후 진행 과정을 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미군 훈련장 조성 계획이 알려진 지 한 열흘 지나서 이제 23일 날 이제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이제 출범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그 군민들의 그 눈과 귀가 다 쏠릴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동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범대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이제 그 진천 군민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그 서명을 받아서 군민 2만 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고요. 2만 명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기자회견이 끝나고 농어촌 공사를 항의 방문해서 업무 거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국방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농어촌 공사 본사까지 항의 방문을 해서 업무 해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진천 군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방부 상경 시위를 해서 이 사업을 원천 무효화할 것을 요구할 건데요. 그런 일련의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추진 강도를 조정을 할 건데 필요하다면 상시 농성장도 만들어 놓고서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까 얘기하셨던 2012년에서 2013년까지 그 한전의 그 시설 반대 운동하는 거 보니까 한 10개월이 걸렸더라고요. 10개월 정도 걸렸죠. 이분 싸움도 꽤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그 한전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희가 상대하기가 국방부도는 좀 쉬웠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10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 또 상대가 거대한 조직은 국방부거든요. 그래서 힘든 싸움이라고 이제 예상은 되지만은 이 지역은 안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그 의지가 확고하니까 아무리 상대가 국방부라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관철시켜낼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를 봤거든요, 제가. 뭐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보수 단체들도 있고 진보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총망라돼 있는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체 진천 군민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장을 막아내야 되겠다는 진천 군민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뭐 진천군 이장단 연합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또 나가서 새마을회, 그다음에 뭐 진천 예총이라든가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뭐 그다음에 농민회, 농업인 단체 등 자우지간 진천군의 큰 회원을 정교조 진천지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단체도 있고 진보 단체도 있고 총 뭐 진천군의 사회 단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만큼 진천 군민들의 반대의 열기가 뜨겁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번에 사드 배치 논란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그 해당 지역 그 성주 군민들은 뭐 난리였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각들이 여기 진천군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대책위원회를
그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에 필요할 거면은 니네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된다.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 그런 점을 염려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어떠한 그 사업이 추진되려면 그 사업의 적법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그 주변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훈련장이 조성되려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어느 요건도 하나도 충족이 되지 않거든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문화재가 이렇게 밀집돼 있고 또 저수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런 저기에 그런 걸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에서 뭐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곳은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진천군이 충북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예. 그 상당히 그 발전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인구도 급증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미국 훈련장이 딱 들어오면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네. 한 발 더 나가면 일단은 그 훈련장을 수용한 다음에 예. 이제 만약의 경험을 네. 상상한 겁니다. 혹시 뭐 사드 같은 네. 어떤 그 지금 현재는 뭐 독도법 훈련장이라고 그러니까 지도를 잇는 훈련장으로 네. 쓰겠다고 하지만 예. 만약에 이제 그 훈련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예. 어떤 사드 같은 예. 그런 시설이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나요? 예. 저희가 상당히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부 여론에서는 이게 독도법 훈련장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서 제2의 사드를 배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저희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상대를 할 때 니네들 이거 독도법 훈련장이라고 토지 수용을 하고 나중에 제2의 사드 배치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그럼 국방부에서 그러면 니네 사드 배치가 아니면 독도법 훈련장은 인정을 할 거냐. 그런 역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저희는 사드 배치나 이런 여론은 아예 차치해 두고라도 훈련장 자체를 반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뭐 진천군 같은 경우에 이제 출범식도 하고 뭐 네. 대책위원회가 앞으로 활동 계획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네. 좀 그 활동들을 진천군에 국한되지 않고 네. 충북 전체로 확산할 그런 방침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저지대책위원회에 충북도의 각 사회단체에서 이거를 같이 힘을 합해서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진천 군민의 이 힘으로 지금까지는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이 서고요. 또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파일을 넓혀가려고 하고요. 또 활동 변경을 충분히 넓혀나갈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근에는 그 김유신 장군 태실이라던가 생가터가 있거든요. 김유신 장군이 이제 김해김씨, 그래서 네. 김해김씨 이제 중앙종친회라던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천주교 수녀원이라든가 배치성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뭐 정의 구현 사재단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 국방부의 어떤 그런 그 훈련장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진천군 차원에서 하지만 예. 이것이 본격화되면 예. 뭐 저도 뭐 김유시 장군 태실 가봤지만 예. 김유시 장군의 고향이고 예. 그 태가 묻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태가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확산될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수님께서 예. 국방부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군수님이 갔다 오셔서 뭐 하신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월 13일 날인가요?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 다음 날인가 아마 그 사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서 저희 군수님이 바로 국방부를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인 경대수 의원도 면담하고 국방부 관계자도 얘기를 했는데 언론적인 입장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부분만 반복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국가 기밀 사항 내지는 아직은 그걸 발표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해서 아마 그런 원론적인 대답만 듣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진천 국민들은 다 알지만 예.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시청자 여러분께
그 미군 훈련장 저지를 위한 그 대책위원회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진천은 그 예로부터 그 살기 좋은 생거진천이라고 불리는 고장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진천구는 최근 그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대형 개발 사업으로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현재 진천구는 그 행복지수가 상승하고 폭발적 그 인구 증가율, 또 전국 군단위 3위 자립도와 14위 자주도, 활발한 개발 사업으로 제 발전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밀실 행정으로 진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훈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진천 군민은 미군 독도법 훈련장에 대하여 완전 무효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방부는 즉시 진천 군민에게 사죄하고 사업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요. 국방부가 이런 진천 군민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은 진천 군민의 그 거침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고요.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가 져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진천 군민의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유재윤 상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